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쉼이 있는 공간, 추억다방입니다. 오늘 추억다방의 문을 두드린 이정민 씨의 사연은 완벽해 보였던 한 가정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배신과 복수 이야기입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밖에서 힘들었을 텐데 얼른 씻고 와요. 맛있는 저녁 준비할게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이들은 숙제 다 했지? 사연의 주인공인 41살의 정민 씨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남편 박준호 씨는 성실한 경영인으로 누가 봐도 이상적인 부부였죠. 결혼 10년 차, 슬아에 아들, 딸 하나씩을 둔 두 사람은 주변의 모든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우리 준호 오빠는 정말 가정적이야. 주말이면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봉사활동까지 다니잖아. 친구들이 다들 당신 밥만 닮은 남자 만나고 싶대. 가족이 최우선이지. 회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가족보다 중요하겠어. 남편은 실제로도 사회공헌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보육원이나 양로원으로 봉사활동을 가는 것이 연례 행사였죠. 정민 씨는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남편의 저 선한 얼굴과 따뜻한 마음이 진짜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린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지금처럼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완벽해 보이는 것들 뒤에는 종종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기 마련이죠. 정민 씨는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다정함과 선행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였죠. 그날도 온 가족이 보육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재운 늦은 밤, 남편 준호 씨가 평소와 다른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정민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보육원 아이들을 보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자란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던 여자아이가 계속 눈에 밟히네.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어도 정민 씨에게는 그렇게 들렸죠. 그러게 말이에요.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하나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선물해주면 어떨까? 임양 말이야. 입양이요? 갑자기요? 정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사춘기에 접어든 큰아이와 초등학생인 둘째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갑작스러운 입양 제안이라니요. 여보,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생각도 해야 하고, 우리가 과연 새로운 아이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래.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한 아이를 더 사랑해줄 여유가 있잖아. 당신처럼 좋은 엄마가 곁에 있다면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할 거야. 여보, 우리가 손 내밀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계속 차가운 시설에서 외롭게 자라야만 해. 남편의 저 간절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에 선하고 마음 약한 정민 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긴 고민 끝에 그녀는 남편의 제안에 동의했죠. 순수한 마음으로 한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싶었거든요. 알겠어요. 우리 한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도록 해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은 정말 천사야.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정민 씨가 모르는 남편의 숨겨진 목적을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남편의 저 감격한 표정 뒤에 소름 돋는 거짓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보육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이들 부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내 살배기 소녀 소연이를 만나게 되었죠. 안녕, 소연아. 나는 박준호 아저씨야. 이쪽은 이정민 아줌마. 소연이는 처음엔 낯을 가리며 선생님 뒤에 숨었지만 이상하게도 준호 씨에게는 금방 다가갔습니다. 마치 흑백 세상에서 유일한 색을 발견한 아이처럼 망설임 없이 다가가 준호 씨의 손을 잡았죠. 어머, 신기해라. 소연이가 당신을 엄청 좋아하네요. 그러게요. 소연이가 평소에 낯을 정말 많이 가리는데 아저씨가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정민 씨는 그저 신기하게만 생각했지만 구독자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겠죠. 준호 씨의 표정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이는 곧 정민 씨에게도 수줍게 마음을 열었죠. 아줌마, 예뻐요. 고마워, 소연아. 너는 더 예쁘구나. 세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소연아, 우리랑 같이 살래? 아저씨랑 아줌마랑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네. 좋아요. 아이의 그 순수한 대답 한마디에 정민 씨는 모든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상처받은 작은 영혼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주겠다고 말이죠. 여보, 우리 소연이의 새 가족이 되어주자고요. 그렇게 모든 입양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생긴다며 기뻐하는 남편의 그 말에 정민 씨가 상상도 못할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 운명 같은 만남이 사실은 한 남자의 치밀한 거짓말 위에서 이루어진 연극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소연이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던 날, 집안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정민 씨의 두 아이들도 새로운 동생을 진심으로 환영했죠. 소연아,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내가 언니야. 이제 진짜 우리 동생이다. 오빠가 까까 많이 사줄게. 아이들의 따뜻한 환영에 정민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소연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언니, 오빠가 잘 챙겨줄 거야. 네. 엄마, 고마워요. 소연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정민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딸을 얻은 것 같은 벅찬 기쁨이었거든요. 자,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 우리 5 식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여보, 당신 덕분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으니까요. 소연이는 놀라울 정도로 집에 빨리 적응했습니다. 특히 아빠인 준호 씨를 유난히 따랐죠. 아빠, 비행기 태워주세요. 옳지, 우리 딸. 아빠한테 혼나. 그 모습을 보며 정민 씨는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입양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자신의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확신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소연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 줄 몰랐어요. 꼭 운명 같아요. 그러게. 운명이지. 네, 구독자 여러분. 그건 운명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민 씨가 생각한 그런 아름다운 운명이 아니었죠. 남편이 말한 운명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그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행복 뒤에 이제 곧 거대한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소연이가 가족이 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스펀지처럼 사랑을 흡수하며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고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목했죠. 소연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재밌었어? 네.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이거
엄마 아빠예요. 아이가 내민 도화지 위에는 서툰 솜씨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엄마로, 준호를 아빠로 그려놓은 그림을 보며 정민 씨는 또 한 번 감동했죠.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 보여? 네. 우리 가족 최고예요.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행복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가끔 이상한 점들을 무심코 지나치게 되기도 합니다. 소연이가 유독 남편인 준호 씨와 있을 때만 보이는 그 어색함 없는 자연스러움처럼 말이죠. 소연아,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좋아요. 아빠, 다른 아이들은 아직 아빠인 준호 씨에게 다소 존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소연이만큼은 처음부터 마치 친아빠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를 대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니까. 소연이가 유독 당신을 정말 좋아해. 처음부터 그랬어. 아마 서로 통하는 게 있나 보지. 통하는 게 있다는 남편의 말. 정민 씨는 그저 깊은 부성의 표현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당신 정말 좋은 아빠야. 소연이가 복덩이네, 복덩이야. 내가 더 큰 복을 받은 것 같아. 이 평온한 일상 속에서 정민 씨는 소연이에 대한 모성애를 나날이 키워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진짜 딸이 되어가고 있었죠. 입양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그녀는 매일 밤 감사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완벽한 행복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창한 어느 주말, 정민 씨의 친정 어머니가 손주들을 보기 위해 집에 들렀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 왔다. 아이고, 우리 큰 강아지, 작은 강아지 다 보고 싶었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고 소연이도 수줍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이 아이가 소연이구나. 아이고, 인형같이 예쁘네. 이리 와보렴. 할미가 한번 안아보자. 친정 어머니는 처음 보는 손녀, 소연이를 유난히 뚫어지게 관찰했습니다. 그저 신기하고 예뻐서 그러는 것이겠거니 정민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엄마, 소연이 어때요? 우리 가족이 된 지 벌써 6개월이나 됐어요. 애가 어찌나 착하고 밝은지 몰라요. 응. 참 착하고 예쁘다. 똘망똘망한 게 야무져 보여.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소파에 앉아 소연이와 장난을 치고 있는 사위, 준호 씨를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엄마. 아니야. 그냥 가만 보니 소연이가 박서방하고 참 많이 닮았다 싶어서. 순간 정민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음으로 넘겼죠. 에이,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입양한 아인데 닮긴 누가 닮아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신기하게 닮았다니까. 저기 봐. 웃을 때 입꼬리 한쪽만 살짝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저 눈웃음 치는 것도 자네랑 아주 판박이야. 하, 어머님. 우연의 일치겠죠. 자꾸 보다 보면 정들어서 닮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호 씨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친정 어머니의 예리한 관찰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민아, 너는 안 보이니? 코랑 눈썹 모양새까지 정말 똑같은데 어쩜 이렇게 닮을 수가 있지? 핏줄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사실 정민 씨도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양한 아이에게 신뢰가 될까봐 애써 그런 생각을 지워왔었죠. 친정 어머니의 아무렇지 않은 그 한마디가 정민 씨가 애써 묻어두었던 마음속 작은 의심의 싹을 틔우고 말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간 후
정민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닮았다는 어머니의 말이 마치 귓가에 맴도는 주문처럼 그녀의 생각을 온통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소연이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소연아, 이리 와서 엄마 옆에 앉아볼래? 네. 엄마,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아이의 얼굴 위로 남편 준호 씨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말 친정 어머니의 말대로 웃는 모습이며 눈매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정말 닮았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날 밤 정민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편이 나한테 그랬을 리가. 하지만 소연이를 입양하자고 했던 것도 너무 갑작스러웠어. 평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한 성격의 남편이 유독 입양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서둘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기 시작했죠. 여보, 아직 안 잤어? 뭘 그렇게 꼴똘히 생각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정민 씨는 차마 남편에게 의심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상상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학교에서 힘든 일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민 씨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다정하게 소연이를 챙기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 다정함 뒤에 대체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정민 씨는 남편과 아이의 행동을 이전보다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소연아, 오늘 날씨 좋은데 아빠랑 단둘이 공원에 갈까? 네. 좋아요. 아빠랑 단둘이 가고 싶어요. 소연이의 저 반응.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아빠와의 교감에 조금의 어색함도 없었거든요. 저도 같이 갈게요. 오랜만에 다 같이 산책해요. 굳이? 당신 피곤할 텐데. 집에서 푹 쉬고 있어. 우리끼리 금방 다녀올게. 이상하지 않나요, 구독자 여러분? 평소 가족 시간을 그토록 중시하던 남편이 아내의 동행을 만류하다니요. 정민 씨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가고 싶어요. 공원에서 정민 씨는 두 사람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아빠, 저 미끄럼틀 제일 높은 데서 타고 싶어요. 아이고, 위험한데? 그래, 아빠가 밑에서 꽉 잡아줄게. 딸을 챙기는 남편의 모습은 단순히 입양한 딸을 아끼는 양부의 모습을 넘어섰습니다. 뼛속 깊이 몸에 밴 마치 친아버지 같은 자연스러움이었죠. 여보, 당신 소연이를 정말 많이 아끼는군요.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우리 딸이라는 그 표현. 정민 씨는 그 말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고 할 때와는 다른 무언가 특별한 애정이 묻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보면 볼수록 소연이가 당신을 쏙 빼닮았어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남편의 반응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연함이 오히려 정민 씨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도 그러셨고요. 우연의 일치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민 씨가 소연이의 과거에 대해 물을 때마다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는 남편의 모습은 그녀의 의심을 거의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아이들을 재우려던 정민 씨는 우연히 하지만 운명적으로 남편의 가면을 벗겨낼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소연아, 이제 잘 시간이야. 자기 전에 양치해야지. 소연이의 방으로 향하던 정민 씨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과 아이의 다정한 대화 소리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빠, 나 여기 와서 정말 정말 행복해요. 그래? 아빠도 우리 소연이가 와서 정말 기뻐.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것 같아. 여기까지는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부녀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이의 입에서 나온 순진한 한마디에 정민 씨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죠. 아빠, 보육원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빠가 언젠가 꼭 나를 찾으러 올 거라고. 정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네. 아빠가 나를 꼭 데리러 올 거라고 약속했다고 했어요. 정민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남편 준호가 입양을 결정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소연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 맞아. 아빠가 우리 소연이를 찾아온 거야. 아주 오랫동안 찾았어. 이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 와, 정말요? 아빠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이라는 저 표현. 정민 씨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입양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럼 입양이 아니라. 정민 씨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만약 자신의 끔찍한 추측이 맞는다면 지난 몇 개월간의 행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눈빛도 아이를 향한 사랑도 전부 다요. 정확히 알아봐야겠어.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정민 씨의 마음속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 대한 사랑도 변하지 않았죠.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차가운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 아침, 정민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차가운 결단력으로 억누른 채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을 개시했죠. 바로 소연이를 입양했던 보육원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엄마, 이정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연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소연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럼요. 우리 소연이 잘 지내죠? 네, 아주 밝고 예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소연이 친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아버지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그 반응. 정민 씨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입양하기 전에 혹시 소연이 아빠라는 분이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 적이 있었나요? 그게 사실은 소연이 아버지라는 분께서 저희가 입양 보내기 전에 몇 번 오셨었어요. 정민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예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몇 번이나요? 언제부터 오셨는데요? 한 1년 전부터요. 가끔 오셔서 소연이를 보고 가셨는데 본인이 직접 키우기는 어려운 딱한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 부부가 소연이를 처음 만난 그날 이미 남편은 소연이를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사실 그분께서 좋은 입양 가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셔서
저희가 따뜻한 가정인 것 같아 추천해 드렸던 건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정민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운명 같은 만남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이 남편이 설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이런,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속였구나. 하지만 이제 감정에만 휩쓸릴 정민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겐 저 악마 같은 남편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증명할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어. 과학적인 증거 앞에서는 변명도 못하겠지. 정민 씨는 그 길로 인터넷을 통해 아무도 모르게 유전자 검사 키트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잔인한 진실을 눈으로 확인할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정민 씨에게 그 일주일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끔찍한 의심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어야 해. 내가 오해한 걸 거야. 정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10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잔인한 진실이 담겨 있었죠. 결과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호와 박소연의 친부 확률 99.99%. 이럴 수가. 정말, 정말 친딸이었어. 정민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남편의 선한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입양이 아니었어. 나를 속이고 자기 딸을 데려온 거였어. 끝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놀랍게도 그 순간 정민 씨의 마음속에는 소연이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거짓 속에서 상처받을 아이가 걱정되었죠. 그럼, 소연이 엄마는 누구지? 준호 씨가 과거에 만났던 여자라는 건가? 정민 씨는 이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잠든 사이 서재에 있는 그의 휴대폰을 몰래 집어들었습니다. 소연이 잘 지내죠? 가끔 사진이라도 보내주세요. 보고 싶네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약속대로 매월 생활비도 보내고 있고. 생활비. 정민 씨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으니까요. 남편은 불륜으로 낳은 딸을 아내에게 입양이라 속여 키우게 하고 그 불륜 상대에게는 아내 몰래 생활비까지 보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춥고 고요했죠. 아내 정민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무슨 일이야?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준호 씨, 잠깐 앉아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아내의 싸늘한 목소리에 준호 씨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표정이 왜? 소연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소연이? 소연이가 뭐 잘못이라도. 정민 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낮에 받았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남편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당신은 알겠죠? 이게 뭐야? 소연이와 당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99.99% 친부녀 관계라고 나와 있네요. 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여보, 그게 내가 다 설명할게. 오해야. 설명? 뭘 설명할 건데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속이고 당신이 밖에서 낳아온 딸을 입양이라고 속여서 데려온 걸요?
정민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믿음이 무너진 분노와 배신감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결국 준호 씨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의 그 변명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뻔뻔한지를요. 7년 전,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당신이랑도 사이가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 그때 스트레스 때문에 딱 한 번 실수를 했어. 실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버린 걸 고작 실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이가 생긴 줄 몰랐어. 나중에 알았을 땐 이미 그 여자가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후였고, 3년 전에야 겨우 소연이를 찾았어.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아내에게는 까맣게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이번엔 아내를 속이고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심했다?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소연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소연이를 위해서? 아니, 당신 마음 편하자고 한 거겠지. 당신은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 우리 가족 전체를 속인 거라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잠들었던 아이들이 깨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무서워요. 자신을 보며 울먹이는 소연이의 순수한 얼굴에 정민 씨는 결국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 앞에서 더 이상 어른들의 추악한 싸움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을 다시 재운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정민 씨였습니다. 준호 씨,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소연이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내게 이미 내 딸이나 마찬가지인걸요. 하지만 당신이 지난 10년간 나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정민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연이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속인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미안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 아니야? 소연이도 좋은 가정이 생겨서 행복하고 우리도 예쁜 딸이 생겼잖아. 좋은 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남의 아이 데려와서 키우는 것보다 내 핏줄, 내 친딸을 키우는 게 더 낫지 않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 말은 입양 자체를 순수하게 생각했던 아내의 마음에 두 번 칼을 꽂는 소리 아닙니까? 당신, 정말 최악이구나. 당신은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정민 씨는 남편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진실, 소연이의 생모에 대해 묻기로 결심했죠. 나는 소연이 진짜 엄마를 만나봐야겠어요. 뭐, 미영이를 왜 만나?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단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눈으로 모든 걸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정민 씨는 진실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남편이 배신한 또 다른 여자인 소연의 생모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더 지독하고 통쾌한 복수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정민 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번호로 소연이의 생모 김미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사람은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탐색하던 두 사람. 먼저 입을 연 것은 정민 씨였습니다. 어렵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미영 씨. 아니에요. 저야말로. 갑자기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건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며칠 전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진실이라니요? 소연이가 준호 씨의 친딸이라는 거요. 저는 정말 입양한 아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미영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 역시 이 기막힌 상황이 불편하고 죄스러웠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준호 씨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아니에요. 미영 씨가 죄송할 일이 아니죠. 잘못은 처음부터 모든 걸 속인 제 남편, 준호 씨가 한 거니까요. 정민 씨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는 별개로 눈앞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의 전모를 알기 위해서였죠. 괜찮으시다면 준호 씨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 들을 수 있을까요? 7년 전이었어요.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고 준호 씨 회사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준호 씨가 아내분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죠. 미영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정민 씨는 그때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첫 아이를 낳고 부부 관계가 가장 위태로웠던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미영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계속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료로서 위로를 해줬을 뿐이에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길어지면서 서로에게 위안을 얻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소연이가 네. 하지만 준호 씨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란 건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죠. 그래서 소연이를 낳고 혼자 키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말 피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그녀 역시 남편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준호 씨는 그동안 뭐라고 하던가요? 3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자기 딸의 소식을 찾았다면서요. 그러면서 소연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입양이요? 네. 자기가 직접 키우고 싶은데 아내인 정민 씨가 반대할 수도 있으니 우선 입양이라는 형태로 데려오겠다고. 나중에는 꼭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남편 준호는 생모인 미영 씨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저한테는 보육원 아이에게 사랑을 주자고 천사처럼 말하더니 저는 소연이가 그래도 친아빠와 함께 사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동의했던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미영 씨도 순수한 모정으로 남편의 제안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내와 생모 두 여자를 모두 속이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죠.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와 원망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묘한 동질감이 싹트고 있었죠. 결국 우리 둘 다 박준호라는 남자한테 철저하게 속고 이용당한 거네요. 그러게요. 저는 정민 씨가 모든 걸 알고도 소연이를 받아주신 정말 마음 넓은 분인 줄로만 알았어요. 전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제가 착한 일을 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했다는 공통점, 그리고 소연이를 사랑한다는 공통된 마음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제모까지 사랑 많이 받고 있나요? 네, 정말 밝고 착한 아이예요. 저도 제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하고 있어요. 정민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영 씨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정민 씨가 예리한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미영 씨, 준호 씨가 약속했던 생활비는 잘 보내주고 있나요? 아, 그건 처음 몇 달은 보내주더니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돼요. 역시나였습니다. 남편 준호는 생모와의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책임감 없는 남자였던 겁니다. 역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네요. 한 남자의 거짓말은 결국 두 여자의 마음속에 같은 생각을 피워냈습니다. 바로 저 뻔뻔한 남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 복수를 위한 두 여자의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민 씨는 다시 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분노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였죠. 미영 씨,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박준호라는 남자가 우리 둘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계획했잖아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으세요? 정민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변호사 상담까지 받으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미영 씨는 소연이의 친엄마예요. 소연이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법적 권리요? 네. 지난 7년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 전액을 소급 적용해서 청구하고 아이를 버리고 간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연이와의 면접 교섭권도요. 정민 씨의 논리정연한 계획에 미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소연이가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소연이한테는 우리가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진실을 알고 두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게 아이에게도 더 좋은 일이에요. 미영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과 딸의 인생을 망친 그 남자에게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저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요. 그럼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진행해요. 그렇게 두 여자는 한 남자를 향한 복수를 위해 완벽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때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정민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혼해야죠. 더 이상 저를 기만한 남자와 한 집에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소연이는 제가 계속 키우고 싶어요. 미영 씨만 괜찮다면요. 정말인가요? 네. 이미 제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대신 미영 씨도 소연이 엄마니까 우리 함께 키워요. 정민 씨의 따뜻하고 강인한 제안에 미영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뒤 정민 씨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도 미영 씨와의 협력 체계도 완벽하게 구축했죠. 이제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을 통보할 그날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준호 씨한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혼 서류도 준비했고 소연이한테도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됐어요. 이제 더는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민 씨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배고프다. 준호 씨,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민 씨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에 준호 씨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오늘 소연이 친엄마를 만났어요. 뭐? 미영이를? 당신이 왜? 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들었어요. 당신이 미영 씨한테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까지도요. 준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게 오해야. 내가 설명. 이제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변명은 그만 듣고 싶네요. 저는 제 결정을 내렸으니까. 정민 씨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남편 앞 테이블에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그리고 곧 미영 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갈 겁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이요. 여보, 제발.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이미 생각은 끝났어요. 준호 씨는 설마 아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통쾌한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완벽하게 빠져버린 준호 씨.
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나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내 딸을 내 손으로 키우고 싶었을 뿐이라고. 가족을 위해서요? 나를 속이고 내 선한 마음을 이용하고 10년의 신뢰를 쓰레기통에 버린 게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당신한테 직접 말했으면 당신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가 막힙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저 뻔뻔함. 준호 씨의 변명은 더욱 정민 씨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내가 평생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을 때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고 계속 속일 생각이었냐고요. 아니야,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어. 시간이 좀 지나면. 준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아내가 받은 상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소연이는 어떻게?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텐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제 와서 소연이를 핑계대지 마세요. 소연이한테는 내가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이 만든 거짓말 속에서 아이를 살게 할 순 없어요. 미영이까지?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이요? 당신이 이미 산산조각 내버렸잖아요. 준호 씨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공포.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다음 날 정민 씨는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만든 거짓말의 세계에 아이를 가둬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이가 받을 상처가 두려웠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소연아, 이리 와서 앉아볼래? 엄마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네. 엄마, 무슨 얘기예요? 정민 씨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어려운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소연아, 사실은 지금 아빠가 소연이 진짜 아빠야. 우리가 입양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빠가 낳은 친딸이었어.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연이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의 맑은 눈이 반짝였죠. 그럼 나를 낳아준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럼 진짜 엄마는 따로 있어. 그분도 우리 소연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계셔. 와. 그럼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엄마가 곧 만나게 해줄게. 구독자 여러분, 아이들은 때로 어른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강합니다. 소연이는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받아들였죠. 우와. 그럼 나는 엄마가 2명이네요. 정말 좋다. 소연이의 순수한 그 반응에 정민 씨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주말이 되자 정민 씨는 약속대로 미영 씨와 소연이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햇살 좋은 공원, 세 사람은 조금 어색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소연아, 이분이 엄마가 얘기했던 소연이를 낳아주신 진짜 엄마야. 안녕하세요. 소연이의 밝은 인사에 미영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안녕, 소연아. 정말 많이 컸구나, 내 딸. 정민 엄마가 그랬는데 내가 엄마 닮아서 예쁘다고 했어요. 정말 닮은 것 같아요. 소연이의 순수한 말에 미영 씨는 더욱 감격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만났으니까요.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로 시작된 비극적인 관계였지만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 세 사람은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죠. 앞으로는 원할 때 언제든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정민 씨. 정민 씨가 아니었다면 한 남자의 이기심이 망가뜨린 두 여자의 인생. 하지만 아이를 위하는 마음 하나로 두 사람은 경쟁자가 아닌 동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원수가 될 수도 있었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순간이었죠. 며칠 뒤 남편 준호에게 첫 번째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미영 씨가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죠. 박준호 씨, 김미영 씨께서 지난 7년간의 양육비 소급분과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총 3천만 원입니다. 준호 씨는 그 금액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미 기울어가던 회사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으니까요. 네. 3천만 원이요? 제가 지금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주 정당한 요구입니다. 거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 정민 씨 역시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요구했죠. 집과 회사 지분, 결혼 후 형성된 모든 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거예요. 여보, 제발.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죠. 당신이 저지른 거짓말의 대가니까요. 아내와 생모, 두 여자의 완벽한 협공 앞에 준호 씨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더해지면 그의 회사는 파산이 불가피했죠. 나는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사람 마음을 짓밟는 게 당신 방식의 사랑인가요? 정민 씨의 서슬 펄언 한마디에 준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모든 법적 절차는 정민 씨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결국 회사를 정리해야 했고 집과 재산의 절반을 아내에게 넘겨주었으며 생모인 미영 씨에게는 과거와 미래의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까지 모두 지급해야 했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네, 정민 씨 덕분이에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정민 씨는 남편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새 집에서 소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연이의 또 다른 엄마가 된 미영 씨도 주말이면 당연하다는 듯이 함께했죠. 엄마, 오늘 미영, 엄마 언제 와요? 오후에 올 거야. 우리 소연이랑 같이 영화 보기로 했잖아. 소연이는 엄마가 2명이라는 아주 특별한 가족의 형태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2배의 사랑을 받는 행복이었으니까요. 저는 엄마가 2명이라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래, 우리 딸.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한편 모든 것을 잃은 준호 씨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며 매일 밤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내 손으로 모든 걸 망쳐버렸어.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1년 뒤 정민 씨와 미영 씨 그리고 소연이는 정말로 한 집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가족의 형태였죠. 소연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선생님이 가족 소개하라고 했는데 저는 엄마가 2명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저를 부러워했어요. 그랬어? 우리 소연이 어깨가 으쓱했겠네. 소연이는 자신의 특별한 가족 구성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두 엄마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이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미영 씨,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힘들진 않았고요. 괜찮았어요. 정민 씨가 소개해준 덕분에 이제 수입도 안정적이고 마음 편히 일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보완하며 완벽한 가정을 이뤄냈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정한 애정과 신뢰로 만들어진 진짜 가족이었죠. 정민 씨, 정말 고마워요. 정민 씨 덕분에 제가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더 고맙죠. 혼자였다면 소연이를 키우면서 외로웠을 텐데 미영 씨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데요. 원수가 될 수도 있었던 두 여자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 관계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한편 남편 준호 씨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허름한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게 내 인생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준호 씨는 매일 술과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때 번듯한 회사를 경영하던 그는 이제 공사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박준호 씨, 이번 달 방세 또 밀렸던데? 이럴 거면 그냥 방 빼요. 죄송합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는 가끔 인터넷으로 소연이의 소식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아이의 행복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소연이는 잘 지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내 손에 쥐고 있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의 뒤늦은 후회는 이미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민 씨와 소연이에게 연락하고 싶어도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다가갈 수도 없었죠. 정민아, 소연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의 그 사과는 이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 어느덧 소연이는 씩씩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특별한 가족 안에서 사랑을 의심하는 법 없이 아주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났죠. 정민 엄마,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데 우리 딸. 아빠는 왜 우리랑 함께 살지 않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정민 씨는 아이를 속이는 대신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주 큰 거짓말을 했거든. 가족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 말이야. 그래서 함께 살 수 없게 됐어. 아,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도 그랬는데. 아이의 순수한 도덕관념에 정민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소연이, 그럼 지금은 행복해? 네. 엄마가 2명이라서 다른 친구들보다 2배로 행복해요. 소연이는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정민 엄마랑 미영 엄마가 항상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거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예요. 고마워, 소연아. 그렇게 말해줘서. 소연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두 엄마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공원으로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돗자리에 누워 하늘을 보던 소연이가 문득 물었죠. 엄마들, 우리는 정말 진짜 가족인가요? 당연하지.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우리 딸. 어제 책에서 봤는데 가족은 피가 섞여야 한대요. 근데 저는 정민 엄마랑 피가 안 섞였잖아요. 아이의 말에 정민 씨와 미영 씨는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아, 그 책이 조금 틀렸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맞아.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야. 와, 그럼 우리는 정말 진짜 가족이네요.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가족. 소연이의 밝은 웃음에 두 여성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미영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소연이를 이렇게 밝고 예쁘게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소연이를 포기하지 않고 제게도 다시 엄마가 될 기회를 주셔서. 한 남자의 거짓말이 남긴 상처 위에서 두 여성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탄생이었죠.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연이는 어느덧 자신의 생각을 글로 멋지게 표현할 줄 아는 중학생으로 성장했고, 정민 씨와 미영 씨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엄마들, 저 전국 장문 대회에서 대상 받았어요. 정말? 세상에. 어떤 글을 썼는데? 나의 특별한 두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소연이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당당하게 세상에 알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저도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한편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 준호 씨는 신문을 통해 우연히 딸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소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두 엄마. 준호 씨는 뒤늦은 자부심과 동시에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후회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후회는 이미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거짓말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진실과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준호의 이기적인 욕심은 결국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지만 정민과 미영 그리고 소연은 그 시련을 통해 더 강한 유대로 묶인 진짜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죠. 진실은 때로는 아픔을 주더라도 결국에는 더 큰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들 가족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추억다방에서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